같은 것들, 그리고 칠판은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팸플릿, 포스터, 융판 이런 것들은 조금 특징적인 것들, 장점과 단점 같은 것들을 조금 해서 설명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매체다라고 찾을 수 있도록 조금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단계인 평가 방안 계획은 나중에 수행이랑 평가 부분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실제로 해봤던 보건교육 계획안 작성 부분들은 본인들이 실제로 작성해봤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 보건교육학 계획안 작성 중에서도 144쪽에 있는 보건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조금 자세히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145쪽에 있는 교육 단계, 도입, 그리고 한 장 넘기면 전개, 정리 단계에서 보면 얼마나 분배를 해야 되고 시간 분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것들이 나와 있고 어떤 매체를 사용하고 어떤 내용을 전개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실제 해본 것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보건교육 수행 부분인데 여기 153쪽을 보시면 개인 상담, 집단 강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여기 한 번 더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건교육 방법에서 정리를 한 번 한 거지만 여기서 장점과 단점 정도는 조금 명확하게 이 교과서를 보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앞에 뭐 도입, 전개, 그리고 마무리, 정리 단계를 살펴봤었는데 그 내용을 실제로 수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작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끝맺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는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한번 쭉 읽어서 조금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조금 기억할 수 있는 정도로 학습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보건교육 평가 부분은 조금 외울 게 많습니다. 자, 167쪽의 보건교육 평가의 이해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조금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은 169쪽에 있는 보건교육 평가의 유형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평가 주체에 따라서 아니면 평가 시기에 따라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서 경제성 평가에 따라서 이런 유형들을 나눠서 구분을 했어요. 169쪽에는 평가 주체에 따른 유형을 보면 내부 평가, 외부 평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을 조금 잘 기억해 주시고 내외부 평가의 그 단점을 조금 보완해서 참여 평가라는 것들을 현재는 많이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건교육을 실제 수행한 실무자들 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잘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참여평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평가 시기에 따른 유형은 진단, 형성, 총괄인데 이미 우리가 보건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는 모든 수업에 학생들이 수업 시작하는 첫날 진단평가 실시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아마 형성평가를 시행할 거고 기말고사 보고 나면 아마 총괄평가를 시행을 한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에 따른 유형은 절대, 상대평가로 나눠지는데 특징적인 게 아예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171쪽에 절대평가는 목표지향 평가고 상대평가는 기준지향 평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학습자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설정한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고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 하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사업 진행 과정에 따른 유형인 구조 과정 역량 결과는 우리 앞에 있는 평가식에 따른 유형이랑 짝져서 조금 확인할 수 있어요. 진단 평가가 구조평가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형성평가가 가정평가랑 비슷하고 총괄평가가 역량평가와 결과평가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평가는 준비 상태
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게 구조평가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과정평가는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량평가는 교육이 끝난 직후에 어떤 평가를 하는 거고, 결과평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상태를 평가하는 게 결과평가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적인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경제성 평가에 따른 유형은 비용 효과, 비용 편익, 비용 효용이 있는데 각각의 아마 특징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들을 조금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가지를 비교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과는 그 산출무에 해당하는 게 자연 단위 로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에서 측정된 효과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비용 효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용 편익은 화폐 단위로 두 가지 모두 비용과 편입은 투입과 산출 모두가 다 화폐 단위로 측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도 비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용 효과는 반면에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은 비교가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비용 효용 평가 같은 경우는 삶의 질을 포함한 건강 성과를 기준을 잡아서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질, 보존, 생존 연수 이런 얘기를 그때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하고 각각을 비교해서 그때 아마 수업 시간에 제가 예시도 설명드리고 한 것들을 조금 기억하셔서 조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유형 중에서는 특히 평가 시기에 따른 유형, 사업 진행 과정에 따른 유형, 경제성 평가 이렇게 세 가지는 그래도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이제 보건교육 평가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가의 방법은 173쪽에 보면 지식, 태도, 기술을 어느 부분을 어느 목표의 영역을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면 174쪽에 평가 도구의 종류를 조금 세세한 건 아니더라도 큰 범위는 조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법은 태도나 기술을 우리가 평가할 때 주로 확인한다고 했는데 175쪽에 보면 그래서 체크리스트나 일하기록법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장 넘기면 평정법, 학생들 이번에 보건교육 수행할 때 5점 리커트 척도를 많이 활용하셨죠. 설문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자가 점검을 하거나 이럴 때도 점수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거를 정확한 용어로는 평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밑에 구두질문법, 구술시험은 아마 조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지법은 질문지로 하겠죠. 그래서 자가 보고식 측정 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7쪽에. 그래서 뭐 이런 질문지를 활용한 평가 도구, 그리고 지필검사 방법이 있는데 얘도 뭐 선택형 문항, 주관식 문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지필 검사에 대한 특징 같은 것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넘기면 182쪽에 실기 검사, 실기 시험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도구의 조건이 나오는데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마 중요하다고 했던 게 있을 거예요. 타당도와 신뢰도. 타당도는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 거고 신뢰도는 얼마나 안정성을 갖고 오차 없이 측정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관역 표시해서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설명이 나왔을 때 이게 타당도인지 신뢰도인지 객관도인지 실용도인지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요 부분도 조금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장 넘겨서 보건교육의 적용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충실히 들으셨으면 아마 무리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내용들은 조금 시간이 허하시면 한 번 정도는 쭉 그냥 간단하게 읽어봐 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공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중요한 내용들 중점적으로 잘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고 시험 잘 보고 여름방학 즐겁고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